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원가 계산에서 다섯 번째 파트죠. 종합원가 계산 마지막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의 마지막 파트가 이제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거 시작을 할 것이고요. 자, 교재 내용은 이따 전반적으로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고 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종합원가 계산할 때요. 뭐 지난번에 우리 시간에서 개별 원가 계산했을 때 그 원가 계산 절차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부문별 원가 계산할 때도 계산 그 순서 절차 이런 것들이 나온 것처럼 종합원가 계산할 때에도 지금 모처럼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그 순서대로 원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계산을 해야지 돼요. 그 절차를 갖다가 시험 문제 형태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더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 순서가 첫 번째는 물량흐름, 두 번째는 완성품 환산량, 세 번째는 원가 집계, 네 번째는 단위당 원가 계산, 이제 마지막으로 제조원가와 기말재고를 계산하게 된다고 하는데, 물량흐름이라는 것은 우선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이 연속 대량 생산되는 제품들을 갖다가 계산을 해야지 되는데, 얘는 제품별로 하나하나 계산할 수가 없어서 단위별로 계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평균을 내는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하나하나당 원가를 계산할 수가 없어서 일단 그 단위, 보통 제가 설명할 때 편의상 개수로 얘기를 할게요. 몇 개를 만들었는지, 즉 몇 개의 제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이 묶여져 있는 단위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직접 여기 원가를 집계 한 다음에 그 제조원가라든지 기말적으로 계산은 그 순서를 진행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의 절차에서는 일단 우리 재무제표에 들어가야 되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나 기말 재고 금액은 원화 금액으로 환산이 돼서 들어가야지 돼요. 금액이 계산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종합원가 계산은 처음부터 금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물량 단위부터 계산을 하게 되더란 얘기죠.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핵심 과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한 반면에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바로 이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얘기는 사실 회계 1급 때 제가 그대로 이거 화면도 그 회계 1급 때 설명해 드렸던 거 그대로거든요. 근데 그때 설명 들으셨을 때하고 지금 설명 들을 때 똑같은 내용인데 아마 지난번보다 듣는 내용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학습을 하시고 회계 1급 시험을 보시고 등등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 1급 때 여기 원가 계산 잘 계산해 놓으니까 원가 계산 문제가 너무너무 쉬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처럼 원가 계산은 세무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 문제로 5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고요. 점수로만 따져도 10점이에요. 근데 난이도는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이나 크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회계 1급 때 복습하시거나 문제 풀어본 내용이 좀 적으셨던 분들도 지금 여기 종합원가 계산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돼 보편적으로.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 합쳐서 두 문제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설명해 드린 것만 잘 이해하셔도 계산 문제가 됐던 말로 묻는 문제가 됐던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종합원가 계산 절차에서 첫 번째 물량 흐름이라는 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 보면, 여기 좀 주어진 자료가 밑에 있어요.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단기에 착수한 거, 그 다음에 단기 완성품,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이렇게 네 가지 자료를 주게 되면 여러분들은 앞에 원재료 있었고요. 제공품, 재고자산이죠. 제공품에 기초 기말 있는 거 방식은 똑같아요. 총계정원장의 모양으로 그대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제공품은 재고자산이니까 차변에 기초 제공품이라고 쓴 거 있죠. 얘를 갖다가 여기 지난 기말에 가공 중이던 제공 중이던 제품이 200개가 있었다는 뜻인데, 얘가 연초로 넘어오면서 기초 제공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종합원가 계산은 컨베어 벨트가 고정되어 있고
제품이 그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가면서 제품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 제공품인 경우 지금 200개의 그 단위가 200개라고 얘기할게요. 200개가 제품이 지금 60% 정도 그 제조 공정이 지나갔을 때 기말이 돼서 딱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초 제공품으로 지금 200개가 이렇게 왔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단기 착수. 제품을 만들 때 기말에 만드는 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죠. 판매를 할 때. 그래서 단기에도 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 원재료나 뭐 등등이 800단위, 800개가 투입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제공품 계정의 차변에 있는 항목을 우리는 뭐라고 보통 교재에서 부르냐면 투입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투입량이 이렇게 투입이 됐다. 진행 정도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란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대변 쪽에 보시면 단기 완성품이라고 되는데 단기 완성품은 바로 이 자리죠. 단기 완성품은 여기다 써둘게요. 완성품이라고 썼는데 얘가 지금 700개가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입량은 200개, 800개에서 1000개를 만들 수 있는 게 투입이 됐는데 그 중에서 완성된 것은 700개. 그럼 아직 완성되지 않고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게 몇 개인가 봤더니 300개래요. 근데 이 300개 그 기말 재고가 제품을 만드는 과정 40% 정도는 40%가 진행됐을 때 딱 멈춰서 올해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자료를 입력하면 되게 되는데 이 물량 흐름이라는 게 보시게 되면 투입량은 몇 개예요? 1000개. 그다음에 여기 투입량 차변에 그렇게 부르고 대변 쪽 뭐라고 부르냐면 산출량이라고 부를 거예요. 산출량. 이렇게 투입량과 산출량을 맞춰보는 거 바로 요게 물량의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회계 1급에서는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투입량과 산출량 개수가 딱 맞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따가 설명해 드릴 세무 2급에서는 이 물량 흐름에서도 투입량과 산출량이 숫자가 안 맞아요. 그럼 안 맞으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요.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배웠던 것처럼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일치해야지 돼요. 그래서 세무 2급에서는 요 물량 흐름부터 여러분들한테 태클을 거는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거를 잘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고 종합원가 계산의 절차가 첫 번째 물량 흐름을 먼저 파악하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 바로 이렇게 기록해 두시면 여기 물량 흐름이에요. 이거는 생각해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네요. 예, 어렵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종합원가 계산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산 문제로 나오게 될 때는 대부분의 문제가 이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 보세요. 이게 보편적으로 나오는 문제 형태예요. 그럼 완성품 환산량만 계산할 줄 알면 어지간한 문제들은 다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실 때요. 여기 종합원가 계산은 이 원가를 계산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렸었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세 개를 계산하는 건 똑같은데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이를 좀 줄여서 불러요. 직접 재료비하고 가공비를 갖다가 구분해서 원가 계산을 합니다. 가공비는 지난번에 뭐라 그랬었어요?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를 가공비라고 했죠. 걔 두 개를 묶은 거예요. 결국 세 개는 똑같은데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이렇게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로 원가 계산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 종합원가 계산을 설명하는 용어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지난 시간에 개별원가 계산은 원가를 어떻게 짓게 한다 그랬어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한다 그랬었죠. 그거는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이렇게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분해서 원가를 계산하게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 이걸 물어보네요. 종합원가 계산에서 원가 계산할 때 왜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누어서 원가를 계산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 회계 1급 때 말씀을 해드렸지만 자 보세요. 컨베어 벨트는 이렇게 연속 대량 생산하는 그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품을 만드는 그 절차의 모든 단계가 딱 고정이 돼 있어요.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제품 만들 때 오늘 따르게 내일 따르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컨베어 벨트는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품을 만들 때 처음 여기 공정을 시작하는 부분, 이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정 초기라고 그랬어요. 공정 초기에 제품을 만들기 위한 어떤 원재료가 투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원재료라고 제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 원재료는 공정이 시작할 때 전량 또는 100%다 투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계속 기계가 돌아가면서 그 원재료들을 계속 투입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 될 테니까. 그런데 여기 가공비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표적인 가공비, 아까 직접 농업이 있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제품을 만들 때 여기 그 생산 관련된 직원이 10명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0명이 공정 초기에 요 앞에 10명이 다 모여 있으면 이 제품이 만들어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 생산직 직원들은 그 컨베이어 벨트가 진행되는 위치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위치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야지 거기 제품이 그 완성도를 맞춰서 지나갈 때 자기가 맡은 그런 해당되는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제품이 만들어지다가 여기 한 50% 정도에서 올해 기말이 딱 끝났어. 올 한 해가 12월 31일 날 여기 지금 완성도는 제품이 50%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딱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앞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정 초기부터 발생해서 여기 50%까지는 원가가 발생했겠죠. 왜? 여기 지나갔으니까. 근데 뒤에는 원가가 발생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올해 원가 계산한다고 지금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제공품 원가를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는 아직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직접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또는 100%다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옆에다 써놓으면 직접 재료비는 투입된 금액을 바로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완성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죠. 왜? 공정 초기에 100%다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가공비는 뭐가 가공비라 그랬어요? 가공비는 직접 농업비하고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요거 합친 게 우리가 얘기하는 가공비인데, 가공비는 지금 제품을 만들 때 지나간 만큼, 즉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농업이라든지 사용되는 기계에 대한 원가가 발생한 것이라든지 그 금액만 계산을 해야지 돼요. 즉 직접 재료비와 농업비, 제조간접비, 즉 가공비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결과론적으로는 투입 시기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직접 종합원가 계산에서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를 나누어서 원가를 계산하는 이유가 뭔가요? 물어보면 원인은 투입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누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투입 시기가 다르다. 뭐 직접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100%다 투입이 가능하지만 직접 농업이나 제조 간접비는 이렇게 공정 초기에 전량을 투입할 수가 없어요. 그 지나가는 그 과정, 완성도, 제품이 완성되는 정도에 따라서 원가를 계산해 주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이해가 됐다면 여기 한번 보시죠. 직접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또는 100%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단계로 물량 흐름을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성품 환산량, 이걸 계산할 때 여기 직접 재료비인 경우 공정 초기에 전량 100% 투입됐다고 하면 얘는 완성도, 여기 옆에 가로 써놓은 걸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완성도라고 부를 거예요. 제품이 이만큼 완성이 됐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완성도를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다. 완성도 없이 그냥 200만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밑에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러면 얘는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 완성도만큼만 계산해 주세요. 여기 완성도만큼만 계산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완성도를 사용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 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계산을 해요. 난이도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용어의 말뜻을 잘 못 알아들으면 아무리 쉬워도 계산할 때 문제가 어려워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요걸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회계 1급 때도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평균법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선입선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평균법으로 해볼게요. 평균법은요, 앞에 투입량 이쪽 거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산출량에 있는 요 항목만 갖고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게 돼요. 그럼 직접 재료비를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근데 하나 용어에서 주의해야 될, 생각해 봐야 될 게, 여기 완성품 환산량 몇 개가 완성됐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는 완성품이라 그랬죠.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 완성품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왜? 완성된 거니까. 근데 환산량이란 말은 왜 붙었을까? 여기 기말재고를 보시면 여기 300개가 지금 완성도가 몇 퍼센트예요? 40%죠. 그럼 얘는 완성품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환산이라는 말 뜻은 300개가 40% 완성됐다고 치면 300개 40% 120개가 전체 다 완성된 걸로 계산하자 이런 말 뜻이에요. 그래서 환산이 된 거죠. 실제로는 완성이 됐다 안 됐다? 실제로는 완성이 안 됐어요. 근데 40% 진행률을 보이니까 300개 전체 다 40% 아직밖에 완성이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완성된 걸로 환산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300개 중에서 40%니까 120개는 100%다 완성된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가 되겠어요? 120개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자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럼 해볼게요. 그러면 평균법으로 직접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100% 다 투입됐다고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 완성도는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사용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두 개 더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직접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가 될까요? 여기 1000개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는 말뜻은 완성도를 사용해서 환산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700개 완성품은 직접 재료비가 됐던 가공비가 됐던 완성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완성품 환산 계산할 때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가공비를 계산할 때 300개가 완성도 사용해달라고 했으니까 40% 완성됐다는 것은 몇 개가 완성됐다는 걸로 환산했다는 뜻이에요. 120개가 완성된 것으로 환산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가 되겠어요? 여기 700개하고 120개 더해서 몇 개가 되겠다? 820개가 여기에 해당되는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내용 없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론에서 물어보는 이 평균법은 여기 지금 투입량의 기초재고와 단기에 투입된 양을 두 개를 더해서 평균을 낸다는 뜻이에요. 다시 여기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때 평균법이라는 뜻은 투입됐던 기초재고와 그 다음에 단기에 투입됐던 이 단기의 그 두 개를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더해서 합해서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겠죠. 그냥 더해서 평균 내서 계산한 거니까. 그런데 원가라는 것은 지금 여기 기초재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원재료를 사갖고 온 것이 반영됐겠어요? 작년에 것이 반영된 거예요. 이거는 작년에 발생한 거란 말이죠. 물론 이 기초 제공품에도 직접 재료비 작년에 발생한 거, 직접 농업이 작년에 발생한 거, 제조 간접비 작년에 발생한 거, 얘가 작년에 발생했던 것들이 지금 여기 원가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투입된 것은 올해 거죠. 근데 원가는 올해 거는 올해 것만 계산해야지 작년에 그 사왔던 금액을 그 원가로 계산하면 그 원가의 정확도가 정확할까요? 퀄리티가 좀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올해를 계산한 올해에 발생한 원가를 계산한 원가 정보에는 평균법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평균법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원가를 계산하는데 원가의 원가 정보가 퀄리티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작년에 발생했던 것들을 올해 계산할 때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 빼버리는 방법, 즉 기초에 발생했던 것을 빼버리는 방법으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게 바로 선출법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평균법보다 선입선출법이 훨씬 더 원가 정보는 올해 것만 반영하니까 정확하겠죠. 그럼 선입선출법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 재고만 빼주세요. 어디에서? 평균법으로 계산한 금액 개수에서 물량에서 여기 기초 재고만 빼주면 그게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평균법으로 직접 재료비는 1000개가 계산이 됐었어요. 그러면 여기 기초 재고 몇 개가 있어요? 여기도 완성도 이건 사용할 필요 없어요. 직접 재료비는 그럼 200개 빼주면 되겠죠.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여기 직접 재료비는 완성품 환산량이 몇 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200개를 빼주니까 800개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가공비는 어떻게 계산해요? 가공비는 이렇게 계산하는 데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완성도를 갖다가 사용해서 200개가 60% 완성이 됐다면 620이 120개가 완성된 것으로 환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다시 120개 빼주면 되겠죠. 기초재고 빼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 여기 완성품 환산량 가공비는 몇 개가 계산이 됩니까? 700개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계산 문제로 나올 때 여러분이 이 개념을 이해했는지 이해 못했는지 그런 것들 주로 제일 많이 물어보는 문제 형태라고 말씀해 드리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론 문제 한번 물어볼게요.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에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게 되면 선입선출법은 기초재고를 무조건 빼줘야 되니 평균법보다 선입선출법이 항상 적겠죠. 선입선출법이 평균법보다 많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을까 없을까?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그죠? 뭐를 빼야 되니까? 기초재고를 빼줘야 되니까. 그런데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하고 여기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했는데 그 계산의 결과가 똑같을 수는 있어. 어떤 경우에 똑같다 그랬어요? 얘가 없으면 똑같아지겠죠. 지금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올해 사업을 시작했다면 전년도에서 넘은 2월 재고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그 완성품 환산량의 개수가 같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자, 그래서 회계 1급 때도 설명했던 그대로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마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지난 회계 1급 때보다 이해되는 폭이 조금 더 넓어지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완성품 환산량 계산을 해 보셨고요. 자, 여기 밑에 옆에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도 연습했던 건데 지금 이해하신 걸 그대로 한번 다시 해보세요. 두 번째 예제도 나와 있으니까 이번에는 기초제공품이 700개, 완성도는 30%,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수량 500개, 1500개, 단기 완성품 수량 1700개, 기말 제공품 500개, 완성도는 50%. 지금 제가 요 자리에다 이렇게 쓰고서 계산한 것처럼 지금 한 5분 드릴 테니까 바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한번 완성을 시켜 보세요.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자, 계산들을 다 해보셨으니까 제가 마저 요거 정리해드리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초 제공품이 700개라고 얘기하면 제가 얘는 좀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여기 700개. 그 다음에
여기 조건은 똑같아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됐다고 그래서 여기는 일단 30% 해주시고요. 단기에 착수한 수량은 1,500개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다가 1,500개. 그 다음에 단기 완성품 1,700개라고 했으니까 단기 완성품은 1,700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500개. 여기 500개. 그 다음에 가로치고 50% 완성도를 보이고 있대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으로 계산을 해볼 텐데, 높아심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기 투입량은 총 몇 개가 투입됐냐면 2200개가 투입됐죠. 산출량은요 2200개 똑같죠. 그러면 우리가 원가 계산할 때 지금 뭐는 만족시킨 거예요. 물량 흐름은 정확히 맞는다, 이렇게 보라 그랬었고요. 자, 두 번째 단계 완성품 환산량 계산합니다.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방법은 평균법, 선입선출법 두 가지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었죠. 자, 평균법으로 계산하면 평균법은 투입량 이쪽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었고요. 여기 산출량의 두 개만 계산한다 그랬어요. 근데 직접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됐다고 했으니 여기 완성품은 무조건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 반영시켜 줘야 된다 그랬었죠. 포함시켜야 되니까 1700개 더하기 500개 하면 완성품 환산량은 직접 재료비인 경우 몇 개가 되겠습니까? 2200개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공비인 경우에는 여기 1700개는 무조건 포함이 되어야지 되고 500개가 50% 완성됐다고 하면 환산을 해서 250개가 완성된 것으로 환산할 수 있다 그랬었죠. 1700개에다가 250개를 더하게 되면 1950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1950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랬어요. 선입선출법은 이렇게 평균법으로 계산한 수량에서 여기 기초재고만 빼주면 된다 그랬었죠. 여기 2200개에서 직접 재료비 700개를 빼게 되면 몇 개가 계산이 됩니까? 1500개가 계산이 되죠. 그래서 여기 1500개. 그 다음에 가공비는요 210개 700개가 30% 완성이 됐었다면 210개가 지금 환산됐다고 보고 210개를 빼게 되면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가 계산이 돼요? 1740개가 이렇게 나오겠죠. 210개 맞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법으로 선입선출법으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 보신 거예요. 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구나.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하나도 빠짐없이 회계 1급에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레벨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세무 2급에서 혹시 추가로 나올 것들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떤 걸 설명해 드릴 거냐면 기본적인 건 좀 복습이 다 끝났으니까 얘도 그때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집중이 잘 되지는 않으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제가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직접 재료비는 공정 초반에 전량 투입된다고 했었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근데 이 가공비가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 손댈 수가 없단 말이죠. 왜? 여기 컨베어 벨트 제품을 생산하는 여기 장치들이 한번 세팅되면 움직이는 게 거의 힘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공비는 손을 못 대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요 가공비에 대한 이 조건을 갖다가 건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여름철이니까 거기 그 콘 종류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지 그거? 스틱으로 되어 있는 아이스크림은 한 종류라서 처음에 재료를 갖다가 공정 초기에 100% 투입해 놓고 지나갈 때마다 만들어 놓게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콘 종류 보면 거기 중간에 초콜릿도 들어가고 뭐 땅콩 같은 가루도 들어가고 등등 할 수 있겠죠. 그게 처음에 다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어요? 처음엔 그렇게 못 만들겠죠. 예를 들어서 그 초코 시럽 같은 거 위에 쫙 돌리는 거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 한 30% 시점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도 직접 재료비이긴 한데
그다음에 땅콩가루는 한 70% 정도에서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치면 직접 재료비가 공정 초기 전반에 걸쳐서 전량 투입되는 게 아니죠. 그럼 얘도 공정 지나갈 때마다 발생하게 되니 직접 재료비도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된다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산 방법은 가공비 계산하는 거나 직접 재료비 계산하는 게 같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똑같이 완성도 계산해서 직접 재료비도 계산을 해주셔야지 돼요. 바로 이 조건 때문에 바뀌는 거야.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여기 똑같이 이렇게 한번 첫 번째 경우는 가공비처럼 공정 전반에 걸쳐서 직접 재료비가 발생해요. 그러면은 가공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주라는 뜻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 직접 재료비가 예를 들어서 50% 여기 몇 퍼센트지? 50% 진행됐을 때 투입이 된다고 이렇게 문제를 줬어요. 자, 직접 재료비가 언제 투입된다고요? 여기 제품이 쭉 만들어지다가 50% 왔을 때 그때 여기 직접 재료비가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 되기 전에는 직접 재료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겠어요? 안 들어가 있는 상태겠어요? 안 들어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이 문제 그대로 빨간색 갖고 한번 해보세요. 완성품은 700개고요. 그 다음에 기말 재고는 300개, 완성도는 40%.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말 재고에는 지금 직접 재료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40%밖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직접 재료비는 여기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평균법으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직접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1000개가 아니라 몇 개로 계산해야 되겠어요? 여기는 300개 여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요것만 700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요 말뜻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하고 난 다음에 계산은 너무너무 쉬운데 많은 분들이 원가 계산을 갖다 싫어하는 이유가 이 용어를 아무리 쉽게 계산이 쉬워도 용어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가공비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얘 손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재료비가 완성도 전이냐 이후냐 투입되는 게 그걸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가정처럼 이렇게 대부분의 문제를 내지만 여기 직접 재료가 50% 진행됐을 때 투입된다 그러면 얘는 40%밖에 진행이 안 됐으니까 얘는 계산할 때 완성품 환산액 계산할 때 빼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되셨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무 2급 정도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이런 문제하고 계산 문제를 한번 쭉 연습을 해봤어요. 그럼 여기 종합원가 계산 절차에서 물량 흐름 해보셨고요. 완성품 환산량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몇 개가 저기 지금 돼 있는지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수량만 갖고 얘를 갖다 재무제표에다가 입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재무제표에다가는 우리가 뭘 입력해야 돼요? 금액을 입력해야지. 이건 금액이 아니에요. 이건 수량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금액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세 번째 단계가 원가 집계라는 요 단계를 거치게 될 거란 말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캡처 해놓고요. 자, 보통 그 세 번째 단계 원가 집계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원가를 다 금액이 얼마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그 예제가 나와 있는데 물량 자료 여기 주어져 있죠. 물량 자료 갖고 일단 우리가 배웠던 앞에서 내용대로 제공품을 갖다가 물량 흐름을 작성해 보고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해 볼게요. 자, 기초 제공품 수량은 100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100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완성도는 25%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수량은 400개래요. 단기 착수 수량 400개. 완성 수량은요? 완성 수량은 300개.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200개래요. 200개인데 완성도는 50%.
자, 여기 전제 조건. 직접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는 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제공품의 첫 번째 종합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물량 흐름 만나보세요. 투입량 500개죠. 산출량 500개 딱 맞죠. 물량 흐름 통과. 두 번째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래요. 평균법으로 할 때는 직접 재료비 몇 개?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죠. 몇 개가 완성품 환산량이다. 여기 500개. 그 다음에 가공비는요. 가공비는 200개가 50% 완성됐다면 100개가 완성된 것으로 환산했죠. 그럼 100개 하고 300개 더하면 몇 개가 돼요? 400개. 얘가 종합원가 뭐죠? 평균법으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한 거예요. 여기 것만 따져서. 그다음 이번에는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해 보세요.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게 되면 기초재고만 빼주라 그랬죠. 그러면 직접 재료비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400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공비는요 25개만 빼주면 되니까 375개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평균법, 선입선출법으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 봤어요. 원가의 계산 순서를 따지면 여기 물량 흐름과 두 번째 완성품 환산량 계산을 해봤어요. 세 번째 단계가 원가 집계인데 원가 집계의 의미도 지금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잘 이해해 보세요. 지금 기초 제공품에도 이거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제공품이잖아요. 그럼 이 제공품 안에 직접 재료비도 있고 가공비도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단기에 투입된 거에도 직접 재료비도 있을 것이고 가공비도 있겠죠. 그 다음에 완성된 거 당연히 여기 완성품에도 제품에도 직접 재료비 가공비 있겠죠. 기말 제공품에도 직접 재료비 가공비 즉 다 있어요. 지금 이거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죠? 완성이 됐건 완성이 되지 않았건 그 제품에는 제공품에는 다 직접 재료비 그다음에 가공비가 다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줄 때 여기 이제 금액으로 환산을 금액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기초 제공품 100개 안에 직접 재료비는 얼마가 있고요. 가공비는 얼마가 있어요. 라고 그 금액을 대부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 밑에 원가 자료라고 해가지고요. 재료비 기초 제공품 그다음에 가공비 기초 제공품 얼마씩 있대요. 기초 제공품 안에 재료비는 5,000원, 가공비는 1,000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빼놨어요. 기초 제공품에 직접 재료비는 얼마가 있다고 가르쳐 줬냐면 5,000원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 얼마 있대요? 1,000원이 있다고요. 그럼 금액으로 이제 계산이 됐죠. 그럼 기초 제공품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6,00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1,000원 이렇게 있다고 가르쳐 줬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투입된 거에 대해서 투입된 이 400개 안에는 직접 재료비가 지금 16,000원이 있대요. 그러면 여기에 400개의 직접 재료비는 금액으로 따졌을 때 16,000원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가공비는 얼마래요? 3만원이래요. 3만원도 이렇게 다 가르쳐 줬어요. 3만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지금 여기 원가 집계라는 세 번째 단계는 문제에서 다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이 별도로 계산을 했다 안 했다? 별도로 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주어진 자료 갖다 그대로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가가 집계가 됐으면 지금 여기 단위당 원가 계산이라고 돼 있죠. 이 단위당 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얼마인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완성품 환산량 이렇게 다 계산해놨죠. 이건 500개, 400개, 선입선출법으로 400개, 375개 완성품 환산량 계산돼 있죠. 근데 얘 한 개당은 얼마죠?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4번 단위당 원가 계산을 한다 이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단위당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선 평균법 갖고만 먼저 해볼게요. 평균법으로 계산을 먼저 해보게 되면 자, 평균법은 기초하고 단기 투입된 거 그냥 더한다 그랬죠. 평균법이라는 게 여기 전년도에 투입됐던 거 그거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쓰고 그냥 더해서 평균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기초나 단기 투입된 거나 이렇게 다 나눌 필요가 없죠. 직접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끼리 더해주고
가공비는 가공비가 금액으로 계산해 준 거야. 여기 더해 준 거예요. 그럼 직접 재료비는 얼마가 되겠어요? 직접 재료비는 5,000원, 16,000원 하니까 얼마? 21,000원 이렇게 되겠죠. 가공비는요 3만원하고 1,000원도 하니까 31,000원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31,000원. 지금 이것도 얘 줄여서 이렇게만 표현한 것 뿐이에요. 뭐 다른 숫자를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를 갖다가 이렇게 더해 놓고서는 네 번째 단계가 단위당 원가 계산하세요 그랬는데, 지금 직접 재료비의 평균법으로 직접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총 몇 개로 계산이 됐어요? 직접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총 몇 개예요? 500개죠. 그럼 21,000원이라는 것을 500개로 나누게 되면 한 개당 얼마 단가가 나오겠죠. 그게 네 번째 단위당 원가 계산이에요. 계산은 다 해놨으니까 원가 금액, 이 금액을 갖다가 몇으로 나눠진다? 500개로 나눠주게 되면 단가가 하나당 얼마가 계산이 돼요? 또 눌러봐야겠죠. 21,000원 나누기 500개 하니까 42원 나오죠. 그럼 완성품 환산량 직접 재료비는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얼마란 뜻이에요? 42원 계산됐죠? 여기 단위당 원가 계산했어요. 그럼 이번 가공비도 해보세요.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였었어요? 400개였었죠? 400개. 요거 나누기 31,000원을 400개로 나누어 보세요. 31,000원을 나누기 400개 하게 되면 77.5원 나오네요. 77.5원 이렇게 나왔죠. 가공비 계산할 때에는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77.5원 이렇게 계산하자고 계산이 끝났어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계산해야 될 것,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에 반영돼야 될 건 이쪽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제공품 계정에서 여기에 쓰는 계정이 뭐였었어요? 그쵸? 단기, 제품, 제조, 원가였었죠. 얘는 기말재고죠. 이 금액이 있어야지 우리 재무제표에 금액으로 반영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완성품은 지금 몇 개예요? 완성품 300개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완성품 300개에 재료, 직접 재료비도 있고 가공비도 있겠죠. 그래서 계산할 때 완성품은 일단 직접 재료비 300개예요. 맞나요? 근데 여기 직접 재료비는 완성품 한 개당, 환산량 한 개당 얼마로 계산하기로 했어요? 42원 계산하기로 했었죠. 그러면 두 개 곱해보세요. 얼마가 나와요? 300개에다가 직접 재료비는 한 개당 42원씩 계산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12,600원. 즉 여기 완성품 환산량, 즉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 제조원가에는 여기 완성품이 300개니까 한 개당 단가가 42원이었 계산해 주기로 해서 직접 재료비는 12,600원이 계산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가공비도 여기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가공비도 똑같은 방법으로 완성품은 몇 개니까 변함이 없이 300개니까, 근데 가공비는 한 개당 얼마씩 해주기로 했어요? 77.5원 이렇게 해주기로 했죠. 그러면 여기 곱해보세요. 77.5 곱하기 300개 하니까 23,250원. 직접 재료비는 12,600원, 그 다음에 가공비는 23,250원 이렇게 계산이 됐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맨 마지막으로 질문할 게 뭐예요? 지금 여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요거 두 개 합친 금액 얼마가 나왔냐면 35,850원. 요게 이 금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단기 제품 제조원가 요 칸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로 35,850원 얘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예요. 그럼 금액으로 계산이 됐죠. 요거 그냥 손익계산서에 반영시켜 주면 돼요. 자, 이번에는 뭘 또 해봐야 되겠어요? 여기 기말재고 해주셔야 되겠죠. 기말재고는 어떻게 계산해 주면 돼요? 자, 우선
기말 재고에 직접 재료비는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직접 재료는 200개가 있죠. 완성품 환산량 200개. 여기도 똑같이 직접 재료비의 단가는 한 개당 얼마 하기로 했어요? 42원. 그럼 합치면은 8,400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가공비는요? 가공비는 여기 완성품 환산량 계산해 줘야 되죠? 몇 개예요? 100개죠. 그래서 여기 100개. 금액은 77.5원 이렇게 해주게 되면 7,750원 되겠네요. 7,750원. 그래서 8,400원 하고요. 더하기 7,750원 해주니까 금액은 기말 재고 금액은 얼마가 계산이 되냐면 16,150원 이렇게 계산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말 재고용품 이 금액은 얼마라는 뜻이에요. 금액으로 이제 계산한 걸로 써주시면 기말 재고가 16,150원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설명했던 다섯 번째 단계 단위당 원가 계산한 것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조 원가하고 기말 재고는 여기서 계산된 거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한 결과. 자, 이거는 제가 아주 그냥 문제 하나를 가지고서 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산해 드린 거예요. 시험 문제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내냐면 요걸 제일 많이 내요. 왜요? 얘는 지금 완성품 환산량이 개수가 바뀌고 있죠.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 내는데 여러분들한테 단위당 원가까지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요? 자,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가공비 한 단위당 단위당 원가가 77.5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기말재고 금액 얼마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직접 재료비는 안 물어보고 가공비만 물어봤단 말이죠. 그럼 계산하는 건 되게 간단하겠죠. 100개 곱하기 77.5 곱하면 7,750원 계산 나오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일까? 쉬운 문제일까? 엄청 어려운 문제예요. 왜? 끝에 과정까지 다 이걸 이해한 사람이 이거 뭐야? 거의 다 가르쳐준 거네? 그리고 금방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원가 계산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용어가 이해가 안 돼. 당연히 용어가 이해가 안 되면 뭐 질문에 답을 못하는 건 기정사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똑같이 요 문제를 한번 다시 연습해 보시고요. 옆에 보면 지금 제가 뭐 갖고 했어요? 여기 평균법 계산했었죠. 그럼 이번에는 뭘로 해야 되겠어요? 선입선출법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그죠? 자, 요것도 지금 회계 1급 배우실 때도 물론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때는 아마 이것까지 이해하는데 엄청 버거움을 느끼셨을 거예요. 자, 잠깐 요거 이렇게 놔두고요. 요거 캡처해 놓을게요. 자, 여기 선입선출법으로 요 금액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있죠? 다시 계산들 해보세요. 제가 시간 잠깐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지금 여기 기말 단기 제조원가 제품 제조원가하고 기말 제공품을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대로 놔두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파란색으로 좀 해볼게요. 자, 선입선출법은요, 기초에 지금 발생했던 거 얘는 빼버린다 그랬어요. 얘는 계산 안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얘는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전 직접 재료비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여기서만 달라진단 말이죠. 자, 단기에 투입된 것만 계산하는 게 선입선출법이에요. 직접 재료비는 16,000원이라고 했고요. 가공비 단기에 투입된 거 3만원인데 얘를 갖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뭘로? 완성품 환산량 수량으로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인 경우에 선입선출법으로 완성품 환산량이 4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를 400으로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하나의 단가가 얼마가 계산이 돼요? 16,000원을 나누기 400 하니까 40원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재료비도 계산해야 되겠죠. 아니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여기 375개죠. 선입선출법을 했을 때 375개로 나누어 줬더니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면 3만원 나누기 375 하니까 80원 나오네요. 80원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자, 이렇게 거기 단위당 원가 계산 됐죠? 직접 재료비는 한 단위당 40원, 가공비는 한 단위당 80원 이렇게 계산하기로 계산이 끝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품 환산량 이 뭐죠? 우리가 여기 완성된 수량들은 변동사항 없어요. 자, 직접 여기 우리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의 완성품은 직접 재료비 300개죠. 300개에다가 직접 재료비 한 개당 얼마씩 계산해 주기로 했어요? 40원씩 계산해 주기로 했었죠. 40원 계산하니까 금액이 얼마 나오나요? 12,000원 나오나? 300개 곱하기 40원 하니까 12,000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가공비는 한 개당 여기 80원 해주기로 했었죠. 80원 이렇게 해주니까 18이 24 24,000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금액이 계산이 얼마가 됐어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두 개 합쳐서 36,000원이 되겠구나. 뭘로 계산했을 때?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했을 때. 그래서 이 자리에 선입선출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선입선출법에 36,000원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 기말제공품은 직접 재료 지금 환산량이 200개니까 여기 똑같이 40원을 계산해 주시게 되면 8,000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가공비는 200개 50%니까 100개 완성품 환산량 100 곱하기 가공비는 한 단위당 180이니까 해주게 되면 여기도 똑같이 8,000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기말 재고는 두 개 8,000원 8,000원 합치니까 16,000원 이렇게 계산이 돼서 여기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했을 때 여기 기말 재고는 얼마가 계산이 되더라? 16,000원이 계산되더라. 이렇게 쓰는 게 지금 두 번째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 통틀어서 전체를 이 문제 하나 갖고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우선 이번 내용 갖고서만 먼저 연습을 잘 차근차근히 하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이것도 캡처 해놓을게요. 자, 우선 질문 있으신가요? 이렇게 복습을 한번 해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을 문제서 지난번에 똑같이 한번 다시 연습을 해보게끔 교재에 있는 문제를 봤거든요. 자, 문제 한 번씩 풀어보고서 여러분들은 다음 파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보고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네요.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 기초제공품 여기 만단위라고 되어 있죠. 기초제공품 만단위 완성도는 30%.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2만 단위. 완성도는 70%. 그다음에 착수한 양은 3만 단위. 그다음에 완성품 수량은 2만 단위. 자, 그다음에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완성도 사용할 필요 없다는 뜻이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얘는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선입선출법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평균법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평균법은 산출량 두 개 더하기만 하면 되죠. 선입선출법을 하기 전에 평균법으로 하면 여기 4만원, 가공비는 완성품 생산량이 몇 개가 될까요? 70%가 2724, 14,000개. 그죠? 그 다음에 2만 개 하면 3만 4,000개. 선입선출법을 하면 얘가 아니죠. 평균법을 하면 얘가 답이 될 것이고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선입선출법 물어봤으니까 기초재고만 빼주면 되겠죠. 10,000개를 빼주면, 기초재고 10,000개 빼면 여기는 30,000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공비는 30%니까 3,000개 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몇 개가 되겠어요? 34,000개에서 3,000개 빼면 31,000개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답은 직접 재료비는 30,000개, 그 다음에 가공비는 31,000개, 1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던 거죠. 계산 방법은 되게 간단하다고 그랬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볼까요? 이것도 캡처해 놓을까? 문제 푸는 거라서. 같은 문제네요. 대신 여기는 문제를 평균법으로 풀어보라고 했죠. 자, 잠깐 있을 테니까 풀어보시고 답 불러주세요. 그리고 이 파트 넘어갈게요. 자, 다시 한번 얘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평균법. 우선 기초 제공품 수량, 기초 제공품 수량 없다 그랬으니까 파란색으로 여기 0 해놓으면 되겠고요. 단기 착수 수량 4,000개, 여기다가 4,000개. 기말 제공품 수량 여기 1,000개. 완성도는 50%. 그다음에 완성품 수량은 3,000개. 자, 우선 항상 여러분 이제 세무 2급을 나가시기 때문에 종합원가 계산에서 물량흐름 맞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물량흐름 맞아요. 자, 그런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 개수 평균법으로 계산해라 그랬으니까 직접 재료비는 여기 두 개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4,000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공비는 50%니까 3,500개. 문제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아마 금방 계산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됐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는 좀 약간 원론적인 얘기 좀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어디서 해볼까요? 여기가 크니까 이걸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여기 아까 200개 해놓고요. 60% 800개. 자, 지금 저기 종합원가 계산을 할 때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물량 흐름부터 맞추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었죠. 지금 여기 물량 흐름이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아요. 몇 개가 안 맞죠? 100개가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 100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물량 흐름을 맞출 때 완성품에서 이렇게 100개가 차이가 난다고 얘기하는 것은 얘를 부르는 명칭을 우리 뭐라고 불렀었느냐면 지난번에 제가 공손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지금은 이제 개념과 공손의 말뜻은 뭐라고 그랬었냐면 불량품이에요.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 불량품을 갖다가 공손이라고 부르는데 완성품 중에서
검사 작업을 해봤더니 100개가 공손이 생겼더란 얘기야. 이거는 불량품이라는 뜻이고, 불량품은 판매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겠죠. 근데 얘가 우리가 예상 범위에 있는 정상 공손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정상 공손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요. 비정상 공손이라고 부르는데, 불량품 중에서 정상 공손의 개수가 여기 보죠. 완성품의 10%가 정상 공손이에요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문제에서 정상 공손의 수량은 완성품의 몇 퍼센트? 완성품의 10%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비정상 공손은 몇 개인가요? 여기 시험 문제예요. 비정상 공손의 수는 몇 개일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지금 완성품은 몇 개가 돼 있어요? 완성품은 불량품, 공손 빼고 순수하게 판매가 가능한 거, 그거를 의미해요. 600개죠. 600개의 10%는 몇 개가 되겠어요? 그럼 정상 공손은 공손 자체가 총 100개인데, 그 중에 정상 공손은 여기 완성품의 10%라고 했으니까 정상 공손은 총 60개가 되겠죠? 그럼 비정상 공손은 몇 개가 돼요? 40개. 아니 이렇게 쉬운 거를요? 아니 정말 쉬운데 용어 모르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회계 1급 때부터 강조했던 게, 원가 계산이 효제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 세무 2급 딸 때는 꼭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드렸던 거고, 지금 여러분이 그 과정을 잘 넘기셔가지고 회계 1급 때 복습을 잘 하셔가지고 이 내용들도 금방금방 잘 이해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자, 그래서 공손이란 용어와 정상공손, 비정상공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기까지는 그나마 세무 2급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문제 형태이기는 한데, 여러분이 세무 2급에서 교재에서 이제 한 가지 용어가 더 나온단 말이죠. 그거를 좀 더 배우셔야지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됐고요. 까먹었다. 여러분 좀 이따가 제가 교재를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이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할 때 제가 분명히 기초재고만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드렸단 말이죠. 여기 다시 800개 쓰고요. 정상적으로 공손 설명 끝났으니까 자, 우리 선입선출법으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라 그러면 여기 두 개, 직접 재료비인 경우 평균법, 여기 1000개에서 평균법 1000개에서 기초 여기 제공품 200개, 그래서 선입선출법으로 완성품 환산량 800개 이렇게 계산했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에 보면은 교재에서는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린 거는 약식으로 가르쳐 드린 거예요. 정식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계산만 우리는 알면 되니까 답만. 그래서 제가 사용하던 방법 중에서 간단하게 그 약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던 건데, 자, 여기 이제 의미를 세무 2급 정도 되면 이런 의미를 아셔야 될 테라서 선입선출법의 계산 방식을 얘기해 볼게요. 여기 지금 기초제공품 200개가 있다는 것은 2022년도 12월 달에요. 2022년 12월 31일에 제품이 계속 제공돼서 쭉 진행되다가 지금 60% 시점에서 결산이 딱 됐단 이런 뜻이죠. 그죠? 근데 여기 우리가 이 완성품이라고 하는 이 700개는 지금 기초 제공품 몇 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었어요. 200개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죠. 그죠? 그러면 다음에
다시 이 기계가 가동되게 되면 이 200개는 나머지 몇 퍼센트만 더 진행이 되면 제품이 완성되겠어요. 40%만 더 진행이 되면 이 제품이 돼서 완성이 돼서 딱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완성품 700개에서는 기초에서 들어가서 완성된 게 몇 개가 있겠습니까? 200개가 40%만 더 진행되면 완성품 200개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200개. 그죠? 근데 이 200개는 완성품 완성량 계산할 때 포함시키면 된다, 안 된다? 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 자, 그리고 단기에 투입된 건 몇 개가 투입됐어요? 800개가 투입됐죠. 근데 완성은 몇 개가 됐대요? 700개가 됐대요. 그러면 800개 투입된 것 중에서 지금 완성품 몇 개가 단기에 투입된 거의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습니까? 500개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럼 나머지는 700개가 완성됐다면 기초에 반영됐던 거 200개, 그다음에 단기에 투입된 거에서 500개, 이렇게 해서 700개까지 완성된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럼 나머지 300개는 어떻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기말직으로 이렇게 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뺀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완성품 완성된 거의 그 개수량 중에서 물량 단위에서 기초에서 완성된 거 얘를 제외하고 지금 어디하고 어디 거 합쳐서 여기 500개하고 단기 재고 기말 재고 두 개 합쳐서 800개가 된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되나요? 얘가 그 계산할 때 정식 순서예요. 근데 이따가 교재에 보시게 되면 오리지널하게 제가 기말 재고 여기 평균법으로 계산한 거에서 여기 기초 제공품만 빼는 계산 방식이 아니라 요 계산 방식으로 설명을 해놓겠단 말이죠. 처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얘가 도대체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린 뭐만 계산하면 되니까 완성품 환산량만 계산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공식을 보게 되면 이야기가 조금 더 복잡해요. 근데 걔가 실제로 제조 공장에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걸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랍니다. 근데 우리 어차피 손으로 계산 안 하기는 매한가지 똑같잖아요. 제조공장에 가게 되면 이런 걸 계산을 하고 했을 때 손으로 계산하겠어요? 프로그램에다가 입력만 하겠어요? 그럼 지가 알아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일일이 다 계산할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만약에 얘가 지금 이론 시험이었다면 원가에서 서술형 문제로 나와서 계산을 하라고 했다면 교재에서 설명해 주는 것처럼 계산해야지 돼요. 그걸 다 써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서 제가 약식으로 설명해 드린 거니까 활용할 때 그렇게만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지요? 자, 그래서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한번 해보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여기 설명된 것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설명을 했는지 보도록 하자고요. 자, 시험 문제에서 지난번에 회계 1급 때 말씀드렸던 거 한 번만 좀 더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여기 제품별로 원가 계산하는 거 있었죠. 우리 그 원가 계산의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소별 원가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품별 원가 계산. 지금 우리가 제품별 원가 계산 배우고 있죠. 제품별 원가 계산에는 지금 개별 원가 계산하고 종합 원가 계산한다. 그래서 제일 쉽게 또 여러분들한테 원론적으로 많이 질문하는 게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과 종합 원가 계산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지 이게 제일 많이 출제되는 출제 형태의 한 문제예요. 두 번째가 바로 종합원가 계산에서 여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요거 비교하는 게 두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문제 형태로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개별원가 계산 좀 이따가 또 교재 나올 거예요. 종합원가 계산 비교 분석하는 거 특징들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여기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 평균법하고 선입 선출법의 요 용어들 구분을 하셔서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하고 단기에 투입된 거 더한다 그랬었죠. 선입선출법은 단기에 투입된다는 거 금방 이해되죠. 기초 제공품 평균법에서 사용해야 안 해요? 신경 안 쓰죠? 근데 얘는 필요하죠. 그다음에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 평균법은 이렇게 더하는 건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라고 제가 표시해놨죠. 계산 많이 해봤으니까 되셨을 것 같고 완성품의 최종가 그다음에 장점 단점 평균법은 간단했잖아요. 기초제공 손 안 댔으니까. 내 정보 원가 정보 효율성 낮다. 선입선출법은 계산 복잡하다. 아니 뭐가 됐든 간에 여기 앞에 있는 기초제고 또 한번 손 댔잖아요. 계산이 복잡하다. 그러면 원가 정보 효율성은 높다. 이 정도만 구분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여기까지 설명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공손 배웠는데 감손하고 세무 우리 세무 2급에서 추가된 항목 구분하는 방법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